안녕하세요. 폴란드 직업 정성 검사 해석 강의를 맡은 이은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검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유의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검사 결과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는 세상의 직업하고 사람들의 성격을 6가지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형별로 간단하게 성격과 대표적인 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적인 유형입니다. 현실적인 유형의 성격은 굉장히 실질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을 선호한다.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 기계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솔직하고 단순하지만 좀 말이 적고 비사교적인 모습이 있다라고 보았고요. 직업은 기계 장치의 기술적인 접근, 생산적인 전문의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기술자, 조종사, 정비사, 엔지니어, 운동선수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탐구적인 유형의 성격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 정확함, 합리적, 신중함, 그리고 지적 활동을 선호한다. 이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직업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좀 발견하는 것, 지식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과학자, 연구원, 의사, 프로그래머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예술적인 유형입니다. 성격은 굉장히 상상력이 있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개방적이고 독창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는 못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직업은 되게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선호하는 뭔가 예술가, 디자이너, 무대 감독, 배우, 작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요. 사회적인 유형입니다. 성격은 인간관계 능력이 좋고 사교적이고 공감적이고 관대하고 봉사적, 그러니까 친절하고 이런 성격이 좀 있다. 그래서 직업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과 성취를 이루는 직업들, 사회복지사, 상담사, 치료사, 교사, 간호사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취적인 유형의 성격은 굉장히 설득적이고 지도력이 있고 경쟁적이고 이게 외향적이어서 되게 열정적으로 나타나고 활동적이고 그런데 조직적이고 경제적인 성향이 같이 있다고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업은 굉장히 목표 달성을 위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언어적인 설득적인 활동을 잘하는 분들, 사업가라던가 언론인, 판매하시는 분들, 관리자, 부동산 중개인, 정치가 이런 분들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간습적인 유형의 성격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계획적, 실용적인 성향,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굉장히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보았고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틀 안에서 능률적인 활동을 선호하는 직업들, 회계사, 은행원, 법무사, 금융회계 전문가, 사서, 사무행정 전문가 이런 형태로 직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형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어떤 프로파일, 우리 결과 해석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응답률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사실 긍정응답률은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예를 해가지고 예라고 대답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의 백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에 가깝다. 그러면 대부분 예라고 대답을 한 거고 그렇지 않고 낮으면 무응답이나 아니요라고 답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긍정응답률 지수가 높다. 그러면 낮은 것보다 내가 그 성향이 되게 뚜렷하다.
라는 의미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제일 높은 게 그 S 성향이다 라고 했을 때 백분율이 한 83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S 성향의 다른 분이 한 3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83%가 나온 분이 더 그 S 성향이 뚜렷하게 그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뜻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성향이 아니고 대부분의 다른 성향들도 높게 나타났다 하면 뭔가 대부분에서 뭔가 어떤 다른 많은 영역에서 다재다능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제 검사를 할 때, 응답을 할 때,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것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거나 할 경우에도 이런 그 긍정응답률이 대부분 높은 형태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1순위라고 하더라도 그 이제 긍정응답률이 낮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진로를 어떤 유형으로 결정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뚜렷하지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30% 이하는 결정이 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이제 긍정응답률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자존감이나 자신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좀 낮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반부에 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해석이 필요한 개념은 분화도입니다. 분화도와 긍정응답률을 같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분화도는 굉장히 여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뚜렷하게 나타나는 성격 유형,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장 높은 점수하고 낮은 점수의 차이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점수가 크면 클수록 그 내가 어떤 첫 번째 갖고 있는 유형이 뚜렷한 거기 때문에 예견하기가 좀 쉽고 이게 약간 차이가 적다 하면 좀 불분명한 성격 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예견하기가 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진로 코드 간의 점수 차이가 10점 이하다. 예를 들면 아까 6가지 유형 간의 점수의 차이가 10점 이하다라고 하면 그 가능한 코드 조합을 여러 부분으로 조합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그 설문에 응할 때 조금 뭐 이 직업이 좀 더 좋아 보여서 체크를 했던 부분이나 내 흥미에 따라서 조금 더 체크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0점 정도의 차이라면 여러 가지 조합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남자분들은 R 유형이 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여자분들은 S 유형이 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가 남자분들은 R이고 여자분들은 S 유형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유형 간의 차이가 점수가 매우 낮다, 적다라고 한다면 바꿔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좀 보면서 분화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A는 여기서 보이는 A는 긍정응답률이 대부분 다 높죠. 그런데 분화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 유형이 어느 것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D도 마찬가지로 긍정응답률은 낮은데 분화도가 또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유형도 내가 어떤 유형이다, 어떤 진로에 맞다라고 선택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B하고 C를 봤을 때는 이 예술적인 유형 A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형들에서는 점수가 좀 차이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A가 좀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하고 C가 다른 것은 C가 B보다 다른 유형들의 점수가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B가 좀 더 다른 유형의 점수가 높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제 사회적으로 좀 더 적응적이고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낮은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높고, 그 다음에 분화도도 명확하게 좀 나타날 때는 내 유형도 좀 잘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원만하고 뭐 적응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긍정 응답률도 낮고 분화도도 높지 않은, 아까 이제 그 그래프에서 D와 같은 그래프를 모형으로 나타냈을 때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인가? 아까 처음에 긍정 응답률을 말씀드릴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자신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거부를 한다거나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경우, 또는 좀 솔직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아니면 어떤 거에도 보통 흥미가 없다. 그래서 대략 그냥 뭐 대충 체크했다. 뭐 라는 경우, 또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되게 이제 어, 협소하고 편협할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있고, 문화적인 경험이 많지 않을 경우도 분화도가 좀 낮고 긍정 응답률도 낮게 나타난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상담이나 개인적으로 좀 더 이런 본인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존감이나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향상을 시킨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시는 걸 사실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사는 과거에 어떤 내가 성취가 많았는가, 뭐 성적이 높았는가, 뭔가 잘하는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성격적인 선호도, 성향, 뭐 흥미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뭔가 좀 성취율이 낮았다라고 해서 분화도나 긍정 응답률이 낮을 이유는 사실 낮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어떤 좀 더 자세한 이해와 자신감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상담적인 접근 후에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좀 더 내 진로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예를 들어 긍정응답률이 낮지는 않은데 평평할 경우, 이건 아까 A와 같은 그래프입니다. 이제 다 대부분 예라고 대답도 했는데 분화도는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결정하기 쉽지 않은 경우죠. 좋게 말해서 다재다능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욕구와 흥미를 가졌을 경우도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한테, 타인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낮게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비현실적으로 환상적이고 높게 지각을 할 경우에도 이렇게 점수가 높고, 그 다음에 분화도가 낮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예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어떤 오락 프로그램에서 이 홀랜드 검사를 가지고 어떤 경력을 많이 쌓으신, 직업을 여러 개를 가지신 분을 이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서 이 예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여기 보시겠지만 뭐 한국화, 뭐 화가나 예술적인 부분으로 공부를 하셨다가 은행원, 뭐 승무원, 사법시험, 변호사, 경찰 이렇게 여러 직업을 좀 가지셨는데, 이걸 아까 6가지 유형에 맞춰서 좀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이분은 이제 긍정 응답률이 높아서 여러 부분에 뭐 흥미를 느끼거나 하는 부분으로 있어서 내 정확한 진로 유형을 결정하기 어려워서 사실은 뭐 이직률이 높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의 유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해서 이제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만족을 하지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저분의 경우에는 어쨌든 되게 여러 경력을 좀 많이 가지신 걸로 나타나죠. 이 분에 대한 직업을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가 분화도가 굉장히 낮아서 어떤 진로를 결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도 사실 문제긴 한데 그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는 늦게 나타나면 적응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어떤 한 일부 유형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사실 이 원만한 생활을 하는데 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께서 그 결과에서 어떤 한 유형이 지나치게 낮다, 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R 유형에서는 내가 이게 너무 낮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운동, 신체적으로 하는 활동들, 뭐 건강관리, 뭐 스포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관심이 없구나. 내가 그런 뭐 취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않고 있을 수 있구나. 네,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아이가 좀 아이 유형이 낮게 나타났다. 이거는 아까 이제 탐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지적인 그 활용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뭐 학업 성적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학업 성적에 관련돼서 뭐 신경을 쓰지 않는다던가 또는 뭔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던가 네,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A 유형 예술적 어떤 뭐 심리적인 능력, 인생을 뭔가 즐기고 아름다운 것을 찾고 뭔가 예술적인 감정 이런 게 풍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 유형에서 만약에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면 뭔가 남한테 베풀려는 마음, 관대함, 뭔가 대인관계 내에서의 어떤 좀 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이 유형에서는 좀 내가 리더십이 낮고 뭔가 내 주도적인 행동을 좀 하지 못하고 또는 이해관계에서 뭔가 그냥 피해를 보더라도 좀 심리적인 부분이 적고 피해를 봐도 괜찮아 뭐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혹시 그러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좀 그 C 유형에서는 뭔가 자제력이 부족하고 뭐 계획성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무절제하고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뭔가 업무적인 수행에 있어서 그 능률이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 높거나 다 낮아서 분화도가 낮거나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유형에서 내가 관심을 보이거나 좀 경험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어,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능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에 좀 적응을 잘하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지나치게 뭔가 하나가 낫거나 하는 것보다는 네. 어, 세 번째로 설명드릴 개념이 일관성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가장 좀 중요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유형 간의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사성이라 하면 무엇이냐? 이제 여러분이 결과에서 한 가지 유형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두 개 또는 세 개가 자신의 코드가 된다고 네, 제가 검사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각 유형이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각 유형은 설명드렸지만 각각의 다 다른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합쳐진 유형의 조합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육각형 안에서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심리적으로 뭔가 유사한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면에서 닮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면 멀수록 굉장히 특징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을 확인하는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은 두 가지 코드를 조합을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관성이 높다라는 건 육각형에서 바로 옆에 있을 경우. 예를 들어 RI, 뭐 SE 이런 유형이죠. 그리고 중간 정도의 일관성은 한 유형을 건너서 있을 때. 네.
그때가 중간 정도의 일관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고, 일관성이 가장 낮은 건 그러면 마주보고 있을 때죠. 뭐 RS라던가 AC.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각각의 유형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특징적인 부분이 뭐 ES라고 하면 아까 사회성, 말 잘하는 부분들의 성향이 좀 나타납니다. 반대로 갔을 때는 사회성이 다소 부족하고 말이 없고 친화력이 좀 부족한 형태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대로 있을수록 좀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도 IAS로 좀 더 개인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으로 좀 특성을 말할 수 있고 반대로 또 여기는 되게 뭐 실제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또 여기는 구체적인 거, 네, 현실적인, 실제적인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면 반대로 여기는 되게 감정적이고 기분이나 이런 부분에 좌우될 수 있는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뭔가 성격이 일관된다. 내 유형이 근접해서 그 조합이 됐기 때문에 일관된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성격이 예측이 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흥미나 행동이 유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뭔가 예측이 좀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직업 환경은 여기서 환경 형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업 환경은 대체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위치를 조합한 그 직업 환경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어떤 직업에 있어서 그렇게 관련성이 낮은 게 합쳐진 직업들이 사실 많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그 일관성이 그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과의 유사성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직업에서 주는 만족도도 크고 나도 직업으로 인해서 뭐 어떤 목표나 성취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직업에서도 그런 일관성이 높은 사람들이 잘 맞겠죠. 서로 약간 그 맞아 떨어져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응을 좀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일관성이 낮다라고 하면 어, 뭔가 흥미나 행동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폭넓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는 직업 환경에 만족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높은 분들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유형의 만족감이 다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주는 보상이 크지 않아서 만족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이직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반드시 꼭 내가 반대되는 특성을 가졌다면 어떤 환경에 잘 적응을 못하고 직업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 어떤 직업에 대한 이해가 있고 본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이 환경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과 나를 잘 적절하게 분화시켜서 적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 어, 그 대체적으로 잘 적응해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해야 될 건 사실 직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본인의 이해가 같이 돼서 본인이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는 없겠지만 되게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 것과 그냥 이제 그 직업을 가진 다음에 중간중간 이건 좀 불만족스럽지만 이건 뭐 만족스러운데 라고 해서 근근히 유지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굳이 내가 조합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 오락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관성과 관련된 개념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분은 그 아까 처음에 본인이 그 한국화를 전공해서 화가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했고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어떤 예술적인 유형이 뚜렷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더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직업이 은행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까 제가 일관성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반대 유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은행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그렇게 다른 경력을 가졌는데 선택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분이 그냥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은행원이 됐을 때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 보통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예술적인 성향에서의 요구되는 직업과 성향은 본인은 어떤 뭔가 사물을 볼 때 거기에 본질은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그 작품화해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창의성, 뭐 이런 것들, 개방적인 사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살다가 은행에서는 어떤 업무를 했냐면 담보대출 업무를 했는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 이걸 가지고 저 사람한테 얼만큼의 그 대출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 어떤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나 돈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성향이 요구가 됐겠죠. 그래서 6개월 만에 그만두셨던 것도 사실 이해가 갑니다. 왜? 너무 다른 반대 성향의 그 성향을 요구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은 이 관습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이 직업을 가지셨긴 했지만 이쪽 유형은 좀 낮게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맞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음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항공사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때 그러면 이제 옆에 유형이니까 아마도 좀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텐데 정말 지금 잘 맞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황금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잘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가 잘 맞았는가? 되게 외국 친구들, 자기 또래 외국 친구들 경험이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놀고 또 이제 외국에서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기한테는 만족스러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면 A하고 S 유형이 굉장히 높다. 검사를 해보지 않아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되다가 화가의 꿈을 완전히 놓칠 수가 있겠어 라고 해서 사실 항공사 승무원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만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외국 항공사여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바뀌어서 사법 시험이 마지막 시험을 예고를 이제 했던 걸 뉴스에서 보고 마지막 시험인데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되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 유형의 관심이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뭐 어쨌든 다재다능한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흥미를 좀 느껴서 정말 그 대학원으로 입학을 하기 전에 사법시험을 좀 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법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공부를 하고 탐구하고 하는 것들을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되게 첫 번째 그 1, 2차가 모두 첫 번째 떨어지지 않고 합격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탐구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공부를 했는지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해놓은 양만큼의 어떤 공부의 양을 계속 파면서 되게 이해하고 그걸 다 할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깊게 탐구를 하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마도 이분은 I 유형도 높다고 볼 수 있죠. 대체적으로 인접한 유형들이 좀 같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직업이나 성향이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변호사로서의 어떤 직업을 갖다가 현장에서의 경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다라고 해서 두고 경찰에 지원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 경험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선택을 해서 일을 하시는데, 지금은 경찰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뭐 사법, 검찰, 경찰, 그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그 연구, 그리고 그걸 조정하는, 부분을 이제 계속 회의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꿔나가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 걸 보면, 탐구적인 부분에 그 성향이 담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경찰이지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분의 다른 부분들도 높았을 수 있지만 그 A하고 S, I 이런 유형들이 높았고 인접한 그 직업들을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높았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다? 아까 설명드린 그 일관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결과가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 관련해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를 좀 보고 찾아서 넣어봤는데 이 진로 코드는 사실은 진로 코드 책이 있어서 거기를 좀 보고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진로 코드 책이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정말 이 어떤 한 분야에서 하는 일이 또 넓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모두 반영해서 넣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 진로 코드는 참고 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진로 코드가 좀 나와 일과 다르다고 해서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진로 코드와 다른데 난 지금 어떡하지? 이과에 괜히 왔나? 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미래융합대학 안에 있는 그 과들, 사회복지학과, 부동산학과, 그 법무정책학과, 법무행정학과, 그다음에 그 심리치료학과, 미래융합 경영학과, 멀티디자인학과에서 제가 보통 나아갈 수 있는 진로 방향에 맞춰서 이 진로 코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각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해 보시고, 실제 이 일, 그리고 이 직업, 이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탐구해 나가시는 것, 그 다음에 나한테 진짜 맞는지, 내 진로 코드와 맞는지, 이걸 확인해 나가는 게 이제부터 사실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로 결정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단순히 검사 하나만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매우 위험한 것이고, 본인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직업에서 어떤 일을 요구하는가, 어떤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가, 어떤 성향이 좀 맞는가, 이런 직업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설계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하신 다음에 사실 수정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공부를 하시는 중이고 아직 1학년이시기 때문에 뭔가 내가 오늘 이 결정된 내 성향, 코드 이걸 가지고 어떤 방향을 좀 정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직업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전공 수업도 열심히 들어서 그걸 좀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교육을 받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뭔가 훈련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좀 경험을 해보시고 자격증이나 뭔가 인턴 경험 그리고 학회도 많이 접해보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접해보시면서 아, 내 코드가 이 코드와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나가신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노력들을 좀 하시다 보면 아, 나한테 진짜 적절하게 맞는 직업이 뭔가 내가 적성에 맞아서 이 일을 했을 때 되게 좀 더 행복하고 잘 맞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천천히 확인해 나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사실 검사는 이 한 번이 아니고 검사 결과가 물론 되게 신뢰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이제 이 검사 결과 자체가 어떤 경우에는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뭐 해본다던가, 그리고 검사도 사실 이 홀랜드 말고도 뭔가 MBTI라던가 다른 뭐 성격 검사 아니면 상담을 직접 해보신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계속 해나가시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그 검사 결과에 대한 그 프로파일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